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허운 교수님 작품입니다. 서양 현대 철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철학자는 프로이트가 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양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1856년에 태어나서 1939년까지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생리학자이자 정신병리학자로서 정신분석학을 창시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생리학자, 정신병리학자, 정신분석학을 창시했다. 인간의 의식 이면에 무의식이 있다는 혁명적인 사실을 폭로하면서 기존 의학계, 심리학계는 물론이고 철학계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혁명적인 사실 폭로. 인간의 마음은 이드, 본능적 에너지의 원천. 이드, 인간의 마음은 이드, 본능적 에너지의 원천. 자아, 자신에 대한 의식, 관념. 자아, 초자아, 선의 판단, 양심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저서에는 쾌락 원리를 넘어서 정신분석학 개요 등이 있다. 인간의 마음을 이드, 본능적 에너지의 원천, 자아, 자신에 대한 의식, 관념, 초자아, 선악, 판단, 양심의 기능 세 가지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마음은 이드, 본능적 에너지 원천, 자아, 자신에 대한 의식, 관념, 초자아, 선악, 판단, 양심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프로이트의 양력이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성적이지 않다. 인간은 원래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프로이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무의식을 발견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무의식을 발견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프로이트. 1856년, 1939년.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유대계 사업가인 그의 아버지가 40살 때 20살의 여성과 재혼해 낳은 7명의 자녀 가운데 맞이입니다. 플로이트입니다. 그는 70년이 넘게 오스트리아 빈에서 살았습니다. 플로이트는 철학을 연구한 적도 철학자를 자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발견하고 정리한 무의식은 정신분석학은 물론이고 철학계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무의식 20세기 지성사의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한 유대인으로 흔히 마르크스, 아인슈타인, 그리고 프로이트를 꼽습니다. 20세기 지성사의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한 유대인 마르크스,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는 묘한 대조를 이루는데 마르크스가 인간 존재의 물질적 토대를 분석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마르크스는 아시다시피 인간 존재의 물질적 토대를 분석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 존재의 정신적 토대를 분석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마르크스 인간 존재의 물질적 토대, 프로이트는 인간 존재의 정신적 토대.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발견자로서 흔히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비유됩니다. 무의식을 발견한 프로이트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르크스가 인간 존재의 물질적 토대를 분석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고 프로이트는 인간 존재의 정신적 토대를 분석하는 데 틀을 제공했다. 인간 존재의 물질적 토대 마르크스, 인간 존재의 정신적 토대 플로이트. 인간 이해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 이래로 모든 것을 의심하는 주체로서의 자아, 선험적 실체로 인정해왔습니다. 근대 철학에서 데카르트 이래로 모든 것을 의심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선험적 실체로 인정해왔습니다. 근대 철학에서 데카르트, 모든 것을 의심하는 주체로서의 자아, 데카르트 하면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주체로서의 자아, 선험적 실체를 인정해왔습니다. 프로이트가 이를 무참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은 내 안에 정체에 모를 또 다른 내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 내 안에 정체 모를 또 다른 내가 있다. 내 안에 정체 모를 또 다른 내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식의 수면 아래에 거대한 빙상처럼 잠겨져 있는 무의식은 의식을 전환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의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는 게 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이슈. 자신 안에 스스로도 모르고 통제되지 않는 무의식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20세기로 막 접어든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 안에 스스로도 모르고 통제되지 않는 무의식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프로이트 이후의 학자들은 그럼 나의 주인은 무엇인가? 프로이트 이후의 학자들, 그럼 나의 주인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게 됩니다. 예컨대 프로이트의 뒤를 이은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라캉은 그것을 언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라캉은 언어,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자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 구조주의자들은 구조라고 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죽음을 전하면서 뉴욕타임스는 사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류는 이제까지 3번에 걸쳐 커다란 통사를 경험해왔다. 먼저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우주에 대한 지구의 중심의 꿈이 여지없이 깨져버렸고, 다음으로는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해 했을 뿐이라는 다윈의 주장은 신의 아들이라는 인간의 자존심을, 그 환상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인간은 스스로 자아를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 철저히 지배당하고 있는 가엾은 동물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3번째 통사를 가져왔다. 프로이트의 죽음을 전하는 뉴욕타임스의 사설, 인류의 3번에 걸친 커다란 통사. 첫 번째, 코페르니쿠스 즉 우주에 대한 지구 중심의 꿈이 깨진 것. 두 번째,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다윈의 주장. 신의 아들이라는 인간의 자존심을, 그 환상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세 번째는 프로이트는 인간은 스스로 자아를 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당하고 있는 가엾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것이 3번째 통사였습니다. 이처럼 프로이트가 인류에게 무의식 세계의 문을 열어 무의식 세계의 실상을 보여준 것은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의 정신 분석은 모든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으로 현대 철학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의식을 발견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자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억제하는 까닭은? 남자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억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실 무의식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여러 학자들이 종종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서양에서 정식으로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는 인간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성적인 충동으로 봅니다. 이것을 정신분석학 용어로도 리비도, LIBIDO 라고 하는데 성본능 내지는 성충동으로 옮깁니다. 리비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욕보다 넓은 의미입니다. 성욕보다 넓은 의미의 성본능 내지 성충동, 리비도. 리비도를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중요한 본능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이 리비도는 사춘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발달합니다. 생후 1년까지 구승기, 입이나 입술로 어머니 젖을 빠는 데서 쾌감을 느끼며
1살에서 3살까지 학문기에는 대소변을 통해 배설하는 쾌감을 느낍니다. 3세에서 5세에는 남근기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데서 쾌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리비도는 5세쯤에 절정에 이른 뒤 억압을 받아 잠재기에 이르고 사춘기에 다시 성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살에서 14살 사춘기에 이르면 타인에 대한 성적 욕구와 애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보기에 이런 과정이 그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중도의 발달이 중지되기도 하고 완전히 발달했다가 거꾸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이상 성룡이라 신경증입니다. 리비도가 충족되기를 바라다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불안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승화되어 정신활동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 리비도를 성충동, 리비도, 성본능 내지 성충동이라 했습니다. 리비도. 정신의 거대한 무의식적인 구조인 이드에 포함된 본능적인 에너지나 힘으로 봅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정신의 거대한 무의식적 구조인 이드에 포함된 본능적인 에너지나 힘으로 봅니다. 이드는 본능 에너지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드, 자아, 초자아 나왔는데 이드, 여기서 본능적 에너지 원천, 이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는 리비도의 저장고로서 자신을 거칠게 뒤흔드는 거친 말과 같은 충동, 욕종, 욕망을 뜻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드를 독일어로 S라고 부르는데 S는 영어의 it에 해당합니다. it, 영어의 it이 S. 프로이트는 id, 독일어로 S, 영어로 it. 이렇게 보면은 아기의 정신은 거의 id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라면서 이 id의 일부가 외계와 만나 자아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id는 본능적인 에너지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아를 에고, 라틴 EGO, 에고, 라틴어로 나라는 뜻입니다. 에고는 생물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서로 조화시키는 기능을 말합니다. 에고이즘 할 때 에고, 나라는 뜻. 생물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서로 조화시키는 기능. 나아가 자아와 함께 정신을 구성하는 것으로 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슈퍼에고, 초자아가 있는데 슈퍼에고는 이드로부터 오는 충동이나 자아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억압합니다. 거친 말, 이드의 탄 기수처럼 뒤흔들리는 자아를 벌하고 제어하는 습관이 바로 슈퍼에고입니다. 즉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양심과 도덕의 기초가 슈퍼에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양심과 도덕의 기초가 슈퍼에고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림으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편에 그림의 좌쪽에 의식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중간에 전의식, 그 다음 맨 밑에 후의식 이 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식에는 초자가 그 그림 위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다음에 전의식에는 에고와 슈퍼 에고가 있고 자아에 있어서 그 다음에 후의식에는 이드가 있습니다. 이드. 후의식에는 이드, 전의식에는 에고, 슈퍼에고, 자아가 있고 의식에는 초자가 있다. 의식에는 초자아, 전의식에는 자아, 후의식에는 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프로이트는 정신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먼저 본능에 해당하는 이드는 동물적이고 원천적인 무의식으로 쾌락의 원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에고는 사람들이 흔히 자기라고 생각하는 정신의 부분으로서 비교적 논리적이며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의 욕망과 억제의 균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슈퍼에고는 끊임없이 자아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근기를 범하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여기서 슈퍼에고는 유년기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프로이트는 슈퍼에고가 부분적으로 부모가 아동의 성적 대상에서 벗어난 이후에, 즉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해소되는 시기에 아동이 부모와 동일시하면서 구성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프로이트의 정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본능에 해당되는 이드, 본능에 해당되는 이드는 동물적이고 원천적인 의식으로 쾌락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이드는 동물적이고 원천적인 무의식으로 쾌락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 것을 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에고는 사람들이 흔히 나, 자기라고 생각하는 정신의 부분, 비교적 논리적이다. 에고는 비교적 논리적이다. 이드는 동물적이고 원천적인 무의식으로 쾌락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 단계고, 이드는 쾌락의 원칙에 지배를 받고, 에고는 나,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정신 부분으로서 비교적 논리적이다. 에고는 비교적 논리적이고, 이드는 쾌락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슈퍼에고는 끊임없이 자아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하고 금기를 범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남자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지만 어머니의 애정은 아버지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자아이는 사랑의 대상인 어머니가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동일시는 자기보다 강한 경쟁자, 즉 아버지가 자신의 난근을 제거할지도 모른다는 것의 공포증에서 시작됩니다. 것의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억제하고 아버지로부터 처벌을 피함과 동시에 아버지를 모방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오디푸스의 이름을 따서 오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프로이트는 유아는 이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비로소 성인의 정상적인 성애가 발전하는 것이지만 이를 이상적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신경증 환자는 이 극복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 세계를 이드와 자아, 초자라는 3층 구조로 분석합니다. 이런 그의 심리 분석과 리비도 이론, 성본능, 성충동 이론, 초자아 이론은 철학, 심리학, 문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무의식 세계가 존재함을 당시 유럽에 일깨워졌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세 가지 정신 세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드, 에고, 슈퍼에고. 프로이트의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사항. 여자에게는 남자아이의 오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것이 없습니까? 답변사항. 오디푸스 콤플렉스와 대비되는 것으로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콤플렉스는 프로이트가 이론을 세우고 융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3세에서 5세의 남근기에 여자아이들은 남동생이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성기가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을 부러워하는 한편 자신에게 남성 성기를 주지 않은 어머니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음경선망이라고 하는데 여자아이가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갖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듯이 여자아이 역시 어머니의 여성적 가치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초자가 형성됩니다.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디푸스 콤플렉스만큼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중요시 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맞더라도 어머니가 딸을 거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여성의 초자아가 남성보다 약하다고 믿습니다.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아가멤논의 딸 엘렉트라가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집념과 어머니에 대한 증오에서 유래합니다. 미케네 왕 아가멤논은 10년 동안의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귀국한 날 밤에 자신의 아내와 간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몰래 관계를 갖는 남자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러자 엘렉트라는 그녀의 남동생
오레스테스와 힘을 합쳐 어머니와 간부를 죽이며 복수합니다. 프로이트. 인간은 원래 이성적이지 않다를 주장한 프로이트. 무의식을 발견한 정신분석의 창시자.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프로이트. 1856년에서 1939년까지 살았던 인물. 남자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억제하는 까닭. 리비도, 성본능, 성충동, 이드, 에고, 슈퍼에고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 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